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만들어둔 물건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됐고 물건을 만들 설비도 가동을 못하면서 수리비와 복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지만 현행법상 기계 설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부여 보령간 국도에 있는 콘크리트 배수 터널이 기능을 못해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저지대에 있는 7천여 제곱미터의 중소기업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유압기와 자동화기기, 생산품과 원부자재도 물에 잠기면서 가동이 중단됐는데 신고된 피해액만 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연간 매출 3억 원에 불과한 이 소규모 기업은 회생불능의 피해를 입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가동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없어서 뭐 어떻게 지원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 알아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죠. 업체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은 물론 금융기관까지 돌며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모두 허세였고 마지막 희망인 복구자금 융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중소기업 복구자금 융자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매출액과 사원수, 담보물까지 요구하는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이곳 부여에서만 10개 기업이 37억 원의 피해를 받고 충남 지역 중소업체는 50여 곳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기계설비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없어 피해 기업들은 가동을 못한 채 복구 비용을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 피해에 대해 부여구는 국회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안부를 방문했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망연자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수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에 공장 피해 항목을 서둘러 추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배출 관련해 서산 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산시와 충남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버금가는 폐악이라며 대산산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고 환경운동연합도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기업 이윤만 내세우고 윤리를 저버렸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용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CCTV 분석을 하며 동선을 쫓던 경찰은 뒤늦게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해외 도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은 대전 신협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대전경찰청은 강도 사건 용의자로 4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출국 금지 요청을 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지난 주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CCTV 동선을 분석한 사이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해외로 도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오토바이 2대 외에 지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교통수단을 바꿀 때마다 옷과 모자, 마스크도 갈아입는 등 추적에 혼선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A씨는 과거 강도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현재 별다른 직업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에게 수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곳을 도주 경로로 설정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뺑뺑이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 A씨가 애초부터 해외 도주까지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A씨를 쫓는 한편 주변 지인과 신협 직원 등을 상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을지연습 이틀째를 맞아 지하철역과 대청댐 등 지역 곳곳에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 내거리역과 신흥역 등에선 대전시와 육군 32사단, 경찰과 소방 등 7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해 미상의 가방 폭발에 따른 대피와 부상자 이송을 훈련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대청댐 일대에서 국군 제37사단과 17전투비행단, 경찰특공대 등 150여 명과 함께 대청댐 수문 파괴에 대비한 긴급 복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SUV 운전자 등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과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 폐지의 속도를 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줄며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대안 마련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올해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전국에 산지한 화력발전소는 모두 58개로 정부가 절반가량인 28군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70조로 추산되며 충남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폐지 대상 발전소 28곳의 50%나 차지해 피해 금액이 20조 원으로 해당 지역인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의 소멸 내지 쇠락을 걱정할 처지입니다. 실제 보령시는 지난 2020년 11월 인구 10만 명을 유지했으나 한 달 뒤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10월 9만 7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발등에 불인 만큼 충청남도는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그린에너지 생산기지인 수소도시로 전환하고 폐발전소에 거대 데이터 센터 유치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지역 산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 기능을 보강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엔 국가의 예산과 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담아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됩니다. 우선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각종 특례를 주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 대체산업 기업은 각종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도 국비로 마련합니다. 인구 감소나 지역의 경기 침체를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충남과 인천, 경남, 강원, 전남 등 전국 7개 시도에 분포돼 해당 지역 의원수가 적지 않아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위한 지원 법안이 충남 서해안시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최고 유망주 배준호가 영국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인 스토크시티의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전은 지난 U20 월드컵 활약 이후 여러 팀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왔다며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지만 선수의 미래를 위해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3년생 공격형 미드필더인 배준호는 U20 월드컵 4강을 견인하며 축구 유망주로 급부상했고 이번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는 등 K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전 지역 난임 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고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도 폐지할 예정으로
난임 시술별 횟수도 1회 늘려 총 22회까지 가능하며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면 축하금도 지원합니다. 대전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19년 1,682명이었지만 지난해 2,64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겐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중요한데요. 일본을 방문한 충남 지역 고교생들이 내외관을 친환경으로 꾸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소각장을 찾아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곡선형 외관의 화려한 색채의 건물, 높이 솟은 막루는 동화 속 요정이 사는 궁전을 연상케 합니다.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입니다. 시정부는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하자 이미지 혁신과 함께 친환경 건설이란 승부수를 던졌고 결국 도시의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외면을 아름답게 디자인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소각장 내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를 투입하고 이를 분류해 소각하는 전 과정을 둘러봤고 특히 천도의 고온 처리로 다이옥신의 배출이 거의 없다는 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루 900톤, 270만 인구 오사카 지역 쓰레기의 4분의 1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을 좀 다르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지구가 많이 아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각장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32메가와트 전기는 3만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어 경제성도 확보했고 주변은 생태 학습장으로 꾸며놓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이곳 오사카 소각장을 보면서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 환경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또 대지진과 쓰나미에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자연이 주는 경고를 생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60명 학생들을 선발해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 세계 탐방단을 구성하고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일 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학생 탐방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너무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의회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 지사는 도청 간부회의에서 도의원들의 5분 발언이 비판만 한 채 답변 기회는 없고 횟수도 너무 많다며 차라리 집행부에 대한 도정 질문 횟수를 늘리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본회의 5분 발언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김 지사의 언급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늘 새벽 4시 8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소파 제작 판매업체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에 있던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건물 내부 165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근에 있는 2층 건물 4개 동이 불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의 한 갯벌에서 63살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가 2시간 넘게 들어오지 않는 데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육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갯벌에서 여성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착한 가게가 세종시에서 10년 만에 700호점이 탄생했습니다.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세종시에서 생산한 쌀과 복숭아를 이용해 만든 한글빵을 착한 가게 700호로 선정하고 오늘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착한 가게는 지난 2013년 4월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700호를 달성했으며 한글빵은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후원하는 등
개점 이후 6개월 동안 만여 개의 빵을 기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천안시는 범죄 사전 예방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193곳에 16억 원을 들여 CCTV 437대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신규 설치 교체 지역은 주로 범죄 취약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으로 천안시에는 현재 2,367곳에 6,43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천안 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